이번 시간은 행렬의 곱셈입니다. A라는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 예를 들어 A11, A12, A21, A22에 자, B라는 행렬이 마찬가지로 2차 정사각 행렬로 B11, B12, B21, B2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행렬 A와 B의 곱은 자,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했을 때 어떻게 연산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B12, B21, B22에서 자, 이 행렬의 결과가 C11, C12, C21, C22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로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C11이라는 행렬의 계산은 자, 우리가 읽는 순서대로 행열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A라는 행렬의 제1행과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행렬의 제1열을, 행과 열을 순서대로 모조리 곱하면서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한마디로 C11은 A11과 B11을 곱한 A11, B11 더하기 A12와 B21을 곱한 A12, B21 이렇게 그래서 1행과 1열에 있는 성분을 순서대로 곱해서 모조리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C12는 자, A라는 행렬의 제1행과 B라는 행렬의 제2열을 곱하는 거니까 자, 1행과 2열에 있는 성분을 순서대로 곱하면서 A11, B12 자, 요 성분이랑 요 성분 다시 A12와 B22를 곱해서 모조리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행렬의 곱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자, 행에 있는 모든 성분과 열에 있는 모든 성분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덧셈과 뺄셈에 비해서 계산 과정이 깁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C21은 A의 2행과 B의 1열을 모조리 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자, A21과 B11 그 다음에 A22와 B21을 곱해서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자, C22는 직접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빠르게 적어내면 A21과 B12 더하기 A22, B22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합니다. 자, 곱셈의 정의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분명히 연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두 행렬 A와 B가 같은 꼴이어야 했습니다. 규모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자, 곱셈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1에 1, 0, 1이라는 자, 2 곱하기 3행렬과 그 다음에 1, 1, 0, 2에 2 곱하기 2행렬을 곱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먼저 1행과 1열에 있는 성분들을 모조리 곱해야 되는데 자, 1행에 있는 성분은 총 3가지가 되지만 자, 지금 1열에 있는 성분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있는 1이라는 성분이 곱해질 수 있는 성분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행렬의 곱셈을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자, 1행에 있는 이 열의 성분과 한마디로 앞쪽에 있는 행렬의 자, 열의 개수는 총 3개니까 이게 별개수, 열의 개수가 되겠죠. 이 열의 개수와 그 다음에 2행에 있는 1열에 있는 성분의 개수, 즉 행의 개수가 되는데 자, 이 지금 두 번째 행렬은 자, 곱셈을 하는 뒤쪽에 있는 행렬은 자, 이렇게 행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할 때 자, 한 조각이 곱셈되기가 모자라다. 그렇다면 여기 행의 성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여기 있는 꼬리가 물리는 자, 앞쪽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쪽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만 행렬의 곱셈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면 A라는 행렬이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의 상태고 B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열과 행의 개수가 서로 같은 값이 되어야 하고 자, n 곱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는 또 다른 성분의 개수 L을 만들어 본다 칩시다. 그럼 이 이러한 A와 B의 행렬을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치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자, 앞쪽에 곱하는 행렬이 이렇게 2행 3열짜리 행렬이고, 자, 뒤쪽에 있는 행렬이 이제 이 행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성분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3행 2열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두 개의 행렬을 곱할 때, 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이 앞에 있는, 앞쪽에 있는 것이 곱셈의 결과의 행렬의 행의 개수가 되고, 뒤쪽에 남아있는 것이 열의 개수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차 꼬리 물기 하면서 여기 있는 꼬리가 물린 것 같은 값들은 약간 생략되는 상태로 2 곱하기 2 행렬의 성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결론에 맞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2행 2열이니까 2x2짜리 행렬의 규모를 정리를 해놓고, 먼저 1행과 1열의 성분은 이렇게 1행의 모든 성분과 1열의 모든 성분을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자, 그대로 곱하면서 0 계산하면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1행과 이제 2열의 성분을 모두 곱하면서 1행 2열의 성분을 맞춥니다. 자, 0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암산하면서 3이 될 거고, 자, 2행과 1열의 곱은 0 더하기 2 더하기 0이 되니까 자, 그대로 2가 될 수밖에 없고, 자, 0 더하기 1 더하기 0이 되니까 자, 여기에는 1이라는 성분이 갖추어지면서 자, 행렬의 곱셈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m 곱하기 n 행렬과 n 곱하기 l 행렬이 자, 곱해지면서 곱셈을 정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자, 여기 있는 n 값은 생략이 되면서 그 결과치의 행렬은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곱셈을 정의하고 단순한 예시를 통해서 곱셈이 정의되는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1행 2열짜리 성분이고, B라는 행렬이 2행 1열짜리, 그 다음에 C라는 행렬이 자, 2차 정사각 행렬로 주어진다고 쳤을 때, 자, 정의 가능한 곱셈은 계산을 해버리고 정의가 안 되는 것들은 계산하지 않기로 해봅시다. 그럼 A와 B라는 행렬을 먼저 곱셈을 하라 그러면, 자, 1행 2열짜리 행렬과 그 다음에 2행 1열짜리를 곱하니까, 자,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행렬은 1행 1열짜리, 즉 이렇게 한 칸짜리 1차 정사각형 행렬이 될 거고, 자, 곱셈을 그대로 해보면, 자, 1, 2와 0, 1을 곱하니까 1행과 1열들만 곱해지면서 0 더하기 2에서 자, 2라는 성분만 남는 곱셈의 결과가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렇게도 가봅시다. BA라는 행렬을 계산을 한다 치면, 자, 2 곱하기 1 행렬인 B 행렬과 그 다음에 자, 1 곱하기 2 행렬인 A 행렬을 곱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꼬리가 물리기 때문에 행렬의 연산은 가능하고, 대신 결과치는 2행 2열짜리가 만들어지면서 성분 4개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B라는 행렬을 먼저 적으면 0, 1, 그 다음에 A라는 행렬을 적으면 2, 1, 2. 자, 먼저 1행과 1열의 모조리 곱하면 0이 될 거고, 1행과 2열의 모조리 곱하면 0, 다시 2행 1열의 성분은 1, 자, 2행 2열의 성분은 2가 되면서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지금 행렬의 곱셈에서는 이렇듯 A와 B, 그 다음에 B와 A를 자리를 바꾸어서 계산했을 때 그 결과치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성질이 눈에 보입니다. 하여, 자, 기본적인 연산 법칙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실수의 연산에서는 우리가 A라는 수와 B라는 수를 곱했을 때 B라는 수와 A라는 수를 곱한 결과가 같으니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방금 보듯이 행렬에서는 A와 B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랑 B랑 A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행렬은 곱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인식을 하고 앞으로 행렬의 곱셈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두 번째로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한 다음에 C 행렬을 곱한 것, 즉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볼 건데, 자, 이렇게, 자, 지금 행렬의 곱셈에서의 순서만 맞추어진다면 어떤 것들을 먼저 연산해도 상관없다는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자, 증명은 그냥 순서대로 행렬들을 임의로 잡아놓고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가능하냐면 또 행렬에서는 실수의 연산과 똑같이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되 중요한 걸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할 때는 우리가 행렬은 곱셈보다는 덧셈이나 뺄셈이 당연히 연산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곱셈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적게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좌변에 있는 분배 법칙을 했을 때 곱셈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고요. 우변에 있는 행렬을 계산할 때는 곱셈을 2번이나 해야 됩니다. 그럼 곱셈을 2번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한 번 하는 게 훨씬 간단한 계산이 되니까 이런 생각은 하자는 거죠. 오른쪽으로 분배해서 계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왼쪽에 곱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면 우리가 중등, 고등과정에서 전개의 그 반대 과정을 인수분해라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여서 계산해도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수분해를 막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배 법칙과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인수분해를 할 때는 무엇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AB 더하기 AC라는 행렬의 계산을 할 때 A가 앞에서 곱해져 있기 때문에 A는 앞에서 묶인 다음에 B 더하기 C를 연산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BA 더하기 CA를 연산하라 그러면 여기도 공통인수 느낌으로 A가 있긴 하나 뒤에서 A가 곱해지기 때문에 얘는 B 더하기 C에다가 A를 곱해서 연산을 해야 하지 마구잡이로 묶어서 인수분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방금 얘기했듯이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행렬의 지금 연산의 결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같을 때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행렬들의 곱셈에 대한 기본 성질들을 한번 봤는데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행렬끼리의 곱셈에서는 곱하는 순서가 중요하지만 실수배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하기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AB라는 행렬을 곱한 다음에 K배 하는 결과나 A라는 행렬에 실수 K배를 한 다음에 B를 곱하는 건 결과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라는 행렬에다가 실수 K배는 B행렬에 붙여주면서 이렇게 계산해도 어차피 결과는 모조리 같기 때문에 실수배는 우리가 아는 연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행렬에 대한 거듭제곱을 볼 건데 A와 A 행렬을 곱할 때는 곱하는 순서가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거듭제곱으로 앞으로 A제곱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A의 제곱에 A를 곱해도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A의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여 행렬의 거듭제곱은 같은 행렬의 곱에서 순서를 따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A란 행렬이 n개가 곱해진다 치면 A의 n제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에 대한 곱셈에 지금 실수와 다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하나 그대로 지금 분배 법칙은 성립하니 인수분해를 할 수 있지만 인수분해할 때 순서를 잘 주의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영행렬이라는 걸 좀 볼 건데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주의 깊게 잘 봐야 되고 영행렬에 대한 기본 정리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의 연산을 할 때는 A와 B를 곱해서 0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듯이 앞에 있는 수 또는 뒤에 있는 수의 곱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고 이 말은 참이 됩니다. 그런데 행렬에서의 곱셈에서는 이 내용이 살짝 달라집니다. 완전히 실수의 연산과는 다른 느낌인데 A와 B 행렬을 곱해서 만약에 0행렬 O가 됐다라고 해서 이 둘 중에 하나의 A 행렬 또는 B 행렬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판례를 통해서 찾을 거고
자, 실수에서처럼 방정식 풀듯이 두 개 곱해서 0행렬 된다 해서 여기 있는 각각의 행렬이 0 또는 0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앞으로 없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반대로 이 내용은 가능합니다. A 행렬이 0행렬이거나 B 행렬이 0행렬이면 자, 가정과 결론 부분에 자리를 바꾸어서 자, 0행렬과의 다른 행렬의 곱은 반드시 0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A, B의 행렬의 곱을 0행렬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지문은 당연히 위쪽에 있는 요 첫 번째 지문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 서로 0행렬은 아니지만 곱해서 0 되는 행렬의 형태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반대의 예시를 보여주는 반례를 보여주면 하나의 행렬 A가 1, 1, 2이고 자, B 행렬이 만약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행렬이라 그러면 자, 1행과 1열의 성분을 모조리 곱하면서 결론을 지으면 자, 1 빼기 1이기 때문에 0, 다시 1 빼기 1이기 때문에 0, 다시 2 빼기 2이기 때문에 0, 자, 2 빼기 또다시 2가 되기 때문에 0. 이렇듯이 분명히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은 서로 0행렬은 아니나 그 곱이 이렇게 0행렬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이러한 반례를 통해서 자, 0행렬이 아닌 두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을 만들 때 이 각각에 있는 행렬 A와 B를 우리는 앞으로 자, 제로 디바이저라 그래서 0인자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러니 실수에서의 연산과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들은 우리가 자,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0인자는 이렇게 한 종류만 있느냐? 아닙니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외워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계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익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표적으로 두 개의 0인자가 되는 행렬의 구조를 보여주면 한마디로 대표적 두 0인자 행렬의 구조는 자, 이런 행렬 말고도 다른 행렬들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와 B, KA, KB 이런 구조에 자, 그 다음에 B, B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두 행렬이 곱해진다 치면 자, 그대로 가로, 세로 행렬들을 모조리 곱한다라고 쳤을 때 1행 1열의 성분은 AB-AB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AB-AB니까 0, 또다시 KAB-KB 0, 0. 결과치는 이렇게 모조리 0행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자, 이런 구조의 행렬이 대표적인 두 가지의 0인자 행렬 형태다.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자, 행렬에서는 이 0인자에 대한 정리가 꽤 중요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입 판단이 가능한지 하나씩 익혀봅시다. 만약에 A-B 행렬과 A-C 행렬을 곱했는데 자, 이 행렬의 결과가 0행렬이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방정식 풀 때는 이 각각이 00 된다라고 했지만 행렬에서는 얘들이 각각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때 A와 B가 같다라는 결론이나 A와 C가 같다라는 결론을 자, 반드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거짓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A와 B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이 되는 0인자라면 자, 그 둘의 자리를 바꾸어 계산했을 때는 과연 0인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이 또한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AB와 BA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두 행렬의 자리를 바꾸어서 0인자가 될 수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두 번째 거도 거짓인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로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A와 B 행렬을 곱하고 A와 C 행렬을 곱한 것이 같은 행렬이고 그 다음에 A라는 행렬이 0행렬이 아니라고 정의되어 있다면 자, 그러하면 B와 C는 같은 행렬이어야 되지 않는가? 한마디로 0행렬이 아닌 똑같은 행렬이 곱해져 있을 때 B와 C는 왠지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또한 거짓이 됩니다. 이것도 자,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자, AC라는 행렬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AB-AC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A 행렬을 묶어내면 자, B-C 행렬이 생기고 이렇게 두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이 됐다 그래서 이 각각의 행렬이 0행렬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짓임을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행렬을 그럼 제곱해서 0행렬이 된다. 자, 그런 상태라면 왠지 이럴 때는 그래도 A가 0행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 이 또한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표적인 0인자를 보여준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자, 앞쪽에 있는 이 A 행렬과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이 B라는 행렬이 서로 같은 행렬일 때도 0행렬은 만들 수 있으나 각 행렬이 0행렬이 아님을 보여주면 되는데, 무슨 뜻이냐? 여기서 A 행렬과 B 행렬이 같다라고 둬버리면, 자, A 행렬과 B 행렬이 같으려면 지금 자, 먼저 1행 1렬에 있는 성분 A와 B는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2행 1렬에 있는 성분끼리 같다 그러면 KA가 자, 마이너스 A가 되는 구조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K 값이 마이너스 1인 것만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은 구조로 행렬을 구성한다면 우리가 두 행렬 A와 B는 반드시 같다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A랑 B의 모조리 1을 넣고 K에 마이너스 1을 넣고 행렬 A를 정의를 하면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자, 이와 같은 행렬 A를 두 번 똑같이 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의 제곱 행렬은 자, 1행과 1렬을 모조리 곱하면서 1 빼기 1에서 0, 다시 1 빼기 1에서 0, 똑같이 0, 0, 0, 0 모조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0행렬이 아닌 행렬 A를 두 번 곱해도 자, 0을 만들 수 있는 0인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인자에 대한 정리들은 진입 판별할 때 주요하게 나오고 실수하는 다른 연산들이기 때문에 자,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주의 깊게 공부를 하되 자, 부지런히 익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단순하게 예시 하나만 같이 보고 정리를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행렬이 1, 2, 0, 1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이 0, 1, 0, 2 행렬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행렬들의 곱셈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A의 10번 거듭 제곱한 자, A의 10승 행렬을 구하시오. 자, 눈치채야 하는 것은 곱셈의 연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일일이 10번을 다 곱하라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수학에서 보통 규칙성을 찾아 연산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교재 뭐 외우라는 식으로 특별한 행렬의 구조가 나와 있긴 한데 암기는 안 하고 하나씩 계산하면서 그냥 규칙을 찾아갑니다. 외울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1, 2, 0, 1이랑 자, 1, 2, 0, 1을 한 번 더 곱해서 A 제곱 행렬을 구해서 계산해 보면 자, 1, 0 해서 1, 자, 2 더하기 2에서 4, 자, 0 더하기 0에서 0, 자, 0 더하기 1에서 1 이렇게 보면 자, 기존에 있던 행렬 A에 비해서 지금 자, A의 제곱 행렬은 여기 있는 1행 2열의 성분만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2배 된 거일 수도 있고 더하기 2가 된 거일 수도 있고 제곱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자, 정확하게 규칙을 찾으려면 한 번 더 연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A의 세제곱 행렬을 계산해 보면 자, 제곱한 행렬인 1, 4, 0, 1에다가 다시 A 행렬인 1, 2, 0, 1을 곱셈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0에서 1, 자, 1 더하기 2 더하기 4에서 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0 더하기 0에서 0이 되면, 자, 0 더하기 1에서 1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명확하게 보이네요. 자, A가 한 번 곱해져 있을 때는 2, 자, 두 번 곱해져 있을 때는 2의 2배, 세 번 곱해졌을 때는 2의 3배가 되니까, 우리가 A의 n제곱은 분명히 나머지 성분들은 유지가 되는데, 자, 여기 있는 1행 2열의 성분만 2배의 기존에 있던 성분이 된다. 2배가 아니라 n배의 기존에 있던 성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 자, 지금 A의 10번 거듭 제곱한 행렬은 자, 1, 0, 20의 1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도 봅시다. 자, 이번에는 x라는 행렬에다가 a를 더했더니 ab가 되도록 얘를 만족시키는 행렬 x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x란 행렬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니, 자, x는 ab-a 행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행렬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단위 행렬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단위 행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행렬의 곱셈에서의 먼저 행렬의 곱셈에서의
항등원을 찾아봅시다. 사실 그게 단위 행렬입니다. 행렬의 곱셈에서의 항등원. 자, 항등원이란 건 뭐였었냐면 어떤 A라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항등원의 행렬을 곱했을 때 자, 그 결과가 여전히 똑같이 A라는 행렬로 만들어질 때 자,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을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 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항등원의 형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어떤 행렬을 곱해야 A 행렬이 만들어지냐면 먼저 기존에 곱셈하고 있던 행렬과 자, 규모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있는 대각형에 있는 대각선에 있는 즉 n, n 쪽의 성분의 값들이 모조리 1이고 나머지 성분들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단위 행렬의 항등원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첫 번째, 자, 기존에 있던 행렬과 곱셈하고 있는 행렬과 같은 꼴이어야 된다. 같은 꼴의 정사각 행렬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n, 자리에 있는 성분은 모조리 1이고 나머지는 자 0으로 구성된 행렬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행렬 앞으로 우리가 곱셈에서의 항등원 단위 행렬 2라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1행과 1렬을 모조리 곱하면 A11 더하기 0이니까 A11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다시 곱하면 A11 없어지고 A12 남게 되고요. 자, 2행과 1렬, 2행과 2열을 맞추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단위 행렬은 실수의 곱셈에서의 1과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같은 역할을 하면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즉 A와 E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A가 그대로 나타남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단위 행렬을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단위 행렬의 곱셈을 몇 가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A라는 행렬과 E라는 행렬을 곱해도 A가 될 것이고 E라는 행렬에 A를 곱해도 자 그대로 A가 될 거니까 이 단위 행렬은 자 자리를 바꾸어 계산해도 그 결과가 같으니 자 우리가 자유롭게 교환 법칙을 성립시킬 수 있다. 즉 실수에서의 연산과 비슷하게 사용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자 1은 여러 번 곱해도 1이니까 2라는 행렬을 여러 번 거듭 제곱해도 그대로 단위 행렬 2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단위 행렬은 실수의 연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 k배의 단위 행렬을 n제곱하면 자 실수도 n제곱, 2도 n제곱을 하면서 자 k의 n제곱의 2가 된다고 앞으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풀던 내용을 잠깐 다시 들여다봅시다. 자, x라는 행렬을 계산하는데 a와 b 행렬을 곱한 다음에 a 행렬을 빼도 되긴 하지만 자, 이것은 자, a가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a라는 행렬로 묶어냈을 때 b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하자는 얘기가 되고 그럼 a 행렬은 그대로 적으면 1, 2, 0, 1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b에서 단위 행렬을 뺄 건데 단위 행렬은 이렇게 대각 행렬이 전부 다 1인 성분이니까 자 b에서 1을 빼면 그대로 뺐을 때 마이너스 1, 1, 0, 1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렬이 되겠죠. 자, 이대로 곱셈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1에 자, 1 더하기 2에서 3에 자, 그 다음에 0 더하기 0에서 0에 다시 0 더하기 1에서 1 이런 결과로 이제 행렬의 곱셈들을 하나씩 해 나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나서 자, 다음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우리한테 자, 2a 더하기 b라는 행렬이 자, 1, 2, 2, 3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 행렬이 3, 6, 마이너스 2, 1이라고 주어져 있다.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서 자, 이 두 행렬을 통해서 2b제곱 더하기 4ab라는 행렬을 연산을 해보고 자, 이 행렬의 자, 2,2의 성분을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물론 여기 있는 행렬의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꾸준히 배워왔던 연립방정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립방정식 가능하긴 하나
자, 지금 내가 계산해야 되는 행렬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 행렬에서 필요한 행렬이 뭔지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실수인은 묶일 수 있고요. B라는 행렬은 뒤에 곱해져 있으니까 자, 뒤쪽에서 B를 묶어주면 자, 앞에는 B 더하기 2A라는 행렬이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B 더하기 2A 행렬은 사실 문제에서 그대로 제시된 행렬이니까 얘는 1, 2, 2, 3을 적어주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여기 2와 B라는 행렬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실수배는 순서를 바꾸어서 계산해도 좋으니까 그대로 얘를 2B 행렬로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그럼 2B 행렬을 나타내려면 여기 있는 첫 번째 행렬에서 두 번째 행렬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마이너스 2번 행렬을 해보면 1에서 2번 행렬을 뺐을 때 만들어지는 행렬은 자, 마이너스 2에 다시 마이너스 4에 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행렬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2 행렬을 곱셈을 하자는 거고, 자, 물어보는 것은 2 곱하기 2 성분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 결과치에서 요 지금 밑줄치는 2 곱하기 2쪽의 성분만 찾으면 되죠. 2,2의 성분. 그러면 2행과 2열만 곱하면 되는 것이지 모조리 곱할 필요가 없으니 자, 필요한 것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6을 통해서 자, 이 성분은 마이너스 2라고 손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앞으로 행렬의 곱셈들을 이렇게 해 나가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끊고 이어서 곱셈 공식과 행렬에 대한 또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